국가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제도가 오히려 그 나라의 심장부를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평화와 안보를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좌초시키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버린 역설적인 세금 제도, 바로 군포의 비극적인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조선의 종말은 외부의 거대한 침략 때문만은 아니었죠. 오히려 평범한 백성들의 일상을 지옥으로 내몬 한 제도의 변질이 어떻게 한 시대의 운명을 뒤흔들고 결국에는 국가의 근간마저 무너뜨렸는지, 그 숨겨진 비극적 아이러니와 시스템의 민낯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볼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숭고했던 명분을 타락시키고 민초들의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끊임없는 외침의 위협 속에서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북방의 이민족들부터 남해안을 끊임없이 약탈하는 왜구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국방력은 그야말로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죠. 그렇기에 모든 양인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군역제도는 조선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늠름한 병사들이 북방 국경을 굳건히 지키고 나라의 부름에 언제든 응할 준비를 하는 모습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의무이자 동시에 국가가 제공하는 안보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군사복무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파종과 수확 시기에 장정들이 군역으로 차출되면 농사가 황폐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직접 군대에 가는 대신 즉 옷감을 납부하여 군역의 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군포 제도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제도를 넘어 국가 안보와 백성의 생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했던 조선 조정의 고뇌와 지혜가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어전 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밤샘 논의를 거듭하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백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군포는 그렇게 이상적인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백성들이 납부한 기한 옷감은 군량미와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고 병사들의 급료로 지급되어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마치 마법처럼 국가 방위의 힘으로 변모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것이죠. 초기의 군포제도는 분명 국가 운영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안된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직접 전장에 나가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편이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에 기여하며 공동의 안보를 지켜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순환을 꿈꾸던 제도의 순수한 취지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숭고한 명분과 기대로 시작된 군포는 한때 조선의 국방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이상적인 제도가 그러하듯 군포 역시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며 점차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의도는 탐욕과 무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본래의 빛을 잃어가고 결국 백성들의 삶을 짓누르는 끔찍한 족쇄로 변모하게 되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국가 방위의 명분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불의와 부패가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군포문란이 낳은 비극적인 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어서 그 참혹한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네, 군포문란이 낳은 참혹한 민낯, 이제 그 깊숙한 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국가방위라는 숭고한 명분 아래 탄생했던 군포제도는 안타깝게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점차 그 본래의 빛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리라 기대했던 이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탐욕과 무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잠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점차 조선 사회를 갉아먹기 시작한 군포의 변질은 주로 지방관들과 아전들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눈을 피해 혹은 묵인 아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군포를 악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병역 의무를 벗어나는 대가로 내는 포라는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백성들의 삶을 쥐어짜는 무자비한 수탈의 도구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마치 맑은 물이 고여 썩어가듯 제도의 순수함은 부패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폐단 중 하나는 바로 황구첨정이었습니다. 이는 갓난아이에게까지 군포를 부과하는 기막힌 행태를 일컫는 말이죠. 아직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어린 생명의 이름이 병역 의무자의 장부에 버젓이 올라가는 현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국가의 짐을 짊어져야 했던 아이들과 그 아이의 몫까지 감당해야 했던 부모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하지 않으신가요? 어린 생명에게 가해진 이런 부당함은 백성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까지 군포를 부과하는 백골징포라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죽은 자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입니까? 하지만 아전들은 장부상의 인구를 유지하거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고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 유가족에게 군포를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죽은 이의 시신은 차갑게 식었지만 그 이름으로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는 산 사람들의 가슴을 시퍼렇게 멍들게 했죠. 이미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은 고인의 몫까지 떠안으며 이중의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군포의 굴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물망처럼 백성들의 삶을 옥죄었습니다. 특정 가구에 군포를 부과하기 어려워지면 그 친척에게 대신 징수하는 족징, 그리고 아예 이웃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인징까지 등장했으니까요. 한 사람의 고통이 가족과 친척, 나아가 마을 전체의 고통으로 번져나가는 비극적인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돕고 살아가던 농촌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었죠. 이웃 간의 신뢰는 깨지고 서로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며 공동체는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군포의 문란은 평범한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군포를 감당하지 못해 토지를 버리고 야반도주하는 가구가 속출했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은 유랑민이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등진 채 떠도는 백성들의 행렬은 당시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풍경이었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혹은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어 도망치는 이들의 눈빛에는 국가에 대한 원망과 삶에 대한 절망이 가득했을 테죠. 이처럼 국가 방위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그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조선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을까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 바쳐야 할 것이었던 군포는 이제 국가가 백성을 착취하는 가장 잔인한 도구로 변질되어 그들의 등골을 희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제도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 우리는 조선 후기 군포 문란의 비극을 통해 똑똑히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될 때 그 사회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질문의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백성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상황이 지속되자 조선 사회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군포문란은 평범한 가정의 경제를 파탄내고 농촌 공동체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었죠. 땅을 잃고 흩어진 가족들은 유랑민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마을은 점차 활기를 잃고 황폐해져 갔습니다. 생계 수단을 잃은 이들 중 일부는 산적대나 도적대를 이루어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이 텅 비고 밤마다 굶주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암울한 풍경은 당시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분노는 결국 거대한 불길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중의 목소리는 각지에서 밀란이라는 이름으로 울려 퍼졌죠. 서북 지역 홍경내에 나는 백성들의 깊은 좌절과 국가에 대한 절망감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가 방위를 위해 존재했던 군포제도가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왕권의 권위마저 위협하는 비극적인 역설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남 민중이 횃불을 들고 관할을 향해 돌진하고 불안에 떨며 대책을 논의하는 중앙정부 대신들, 이 모든 상황을 고뇌의 찬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왕까지 당시 조선은 안팎으로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 군사력은 약화되었고 백성들의 신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모든 것이 군포문란이 낳은 비극적인 파급 효과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조선 조정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군포문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개혁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조대에 시행된 균역법이 있습니다.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절반이나 줄여주면서 부족해진 재정은 어장세나 염세, 선무군 관포 등으로 충당하려 했던 제도였죠. 백성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자 했던 왕의 깊은 고민이 담긴 개혁이었습니다. 잠시나마 백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시도는 안타깝게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균역법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왔을 뿐 고질적인 관리들의 수탈이나 기득권층의 반발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했거든요. 게다가 줄어든 군포 수입을 메우기 위해 다른 명목의 세금이나 부담이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마치 한쪽 짐을 덜어주면 다른 쪽 짐이 무거워지는 격이었죠. 이후 대원군 시기에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 같은 파격적인 개혁이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내자는 취지였지만 이 역시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과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조선의 개혁 노력은 끊임없이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뿌리 깊은 부패와 기득권의 저항, 복잡한 재정 문제의 굴레 속에서 좌절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잠시 희망을 품었다가도 다시금 절망적인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어야 했죠. 마치 무너진 개혁의 탑처럼 이상적인 제도 개혁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나는 비극적인 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개혁의 의지가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조선 사회는 점차 회복 불능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개혁의 의지마저 현실의 높은 장벽에 부딪히면서 조선 사회는 점차 회복 불능의 길로 깊숙이 접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의 피땀으로 얼룩진 군포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간절한 시도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민심을 달래고 안팎으로 위태로워진 국가 기반을 수습하기 위해 조선 조정은 고심 끝에 여러 개혁안을 내놓으며 변화를 향한 갈망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조시대에 시행된 균역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군역 대신 내던 군포 두 필이 너무나 큰 부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한 필만 내도록 한 과감한 조치였죠. 당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가뭄 속 단비와 같은 희망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농촌 마을 곳곳에 잠시나마 퍼져나가며 안도감을 선사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줄어든 군포 수입은 국가 재정에 커다란 구멍을 냈고 이를 메우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1결당 쌀 2두를 더 내는 결장미가 도입되었죠. 또한 부유한 상민에게 명예직을 주고 군포를 받던 선무군관포, 그리고 어장이나 염전, 선박의 세금을 매기는 어염선세 같은 다양한 보완책들이 마련되었으니 마치 한쪽의 부족함을 다른 쪽으로 메우려는 고육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균역법은 분명 백성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긍정적인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잠시나마 농촌의 평화가 찾아오고 오랜만에 백성들의 얼굴에도 희미한 웃음이 번지는 듯했죠. 그러나 슬프게도 이러한 개혁은 마치 두 개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이 터져버리는 것처럼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줄어든 군포 부담만큼 새로운 세금들이 백성들의 삶에 또 다른 형태로 교묘하게 전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고질적인 지방관리들의 수탈과 기득권층의 뿌리 깊은 저항은 여전히 견고했죠. 결국 균역법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치며 백성들이 긍정적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뿌리 깊은 군포문란의 해결책도 되지 못했죠. 잠시 맛본 희망 뒤엔
더 큰 실망과 체념만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 후기 또 한 번의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개혁 시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흥선대원군 시기에 강력하게 추진된 호포제입니다. 이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집집마다 군포를 부과하겠다는 그야말로 조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었죠. 조선 사회의 특권층이었던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라고 하니 이는 오랫동안 면세 특권을 누려왔던 기득권층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전이자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어찌 감히 양반에게 세금을 걷는단 말인가 하는 것엔 반발과 비난이 들불처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그들의 강력한 조직적 저항은 호포제의 순조로운 시행을 맹렬히 가로막았습니다. 물론 호포제는 신분제 사회에서 감히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던 대원군의 강력하고 개혁적인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군포문란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양반들의 면세 특권 때문이었으니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죠. 하지만 복잡다단한 사회 구조와 뿌리 깊은 봉건적 관습, 그리고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조직적이고 끈질긴 반발은 호포제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호포제 역시 군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을 야기하며 아쉽게도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개혁을 향한 불굴의 의지마저 현실의 거대한 장벽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죠. 백성들은 다시금 변함없는 고통 속에서 절망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마치 사상누각처럼 위태롭게 쌓아올린 개혁의 탑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순환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던 군포문란은 이렇게 개혁의 실패 속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조선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그림자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개혁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 반복되고 백성들은 끝없이 변함없는 고통 속에서 절망을 거듭해야 했죠. 마치 위태롭게 쌓아올린 사상누각처럼 희망을 걸었던 개혁의 탑들은 하나둘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순환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던 군포문란은 이렇게 여러 차례의 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되었고 조선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그림자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군포 제도가 오히려 나라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어버린 순간 그 비극적인 역설은 조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탐욕과 무능이 빚어낸 거대한 재앙은 평범한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고 그들의 등골을 희게 만들었던 고통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죠. 농촌 공동체는 산산이 흩어졌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백성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도는 유민이 되어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도적대를 이루어 관할을 습격하거나 억압에 맞서 봉기하는 밀란의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홍경래의 난과 같은 거대한 민중 봉기는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규이자 국가 시스템에 대한 최후의 경고음이었던 것이죠. 국가방위라는 숭고한 명분 아래 존재했던 군포제도가 이제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왕권의 권위마저 약화시키는 파괴적인 힘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동안 중앙정부의 대신들은 불안에 떨었고 왕은 깊은 곤뇌에 빠져들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 군사력은 약화되었고 민심은 완전히 이반되어 더 이상 국가를 믿고 의지할 수 없게 되었죠. 시스템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착취의 도구로 전락했을 때 그 시스템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뼈아픈 진실을 조선 후기의 역사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흔들릴 때 그 고통이 쌓여 거대한 분노가 되어 터져나오는 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을 의미했던 것이죠. 조선 후기 군포문란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시스템의 본래 목적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는 부패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음이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을 던지는 역사적 교훈이 아닐까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삶과 분리될 때, 그리고 그 괴리가 너무나 커질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고 파멸로 이끄는 칼날이 되었을 때 과연 그 나라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군포문란으로 시작된 조선의 고통은 과연 어떤 형태로 폭발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